캄보디아 정글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돌 사원 앙코르와트. 1000년 가까이 이곳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수도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텅 비었고 정글이 그 자리를 집어삼켰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쟁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 그들 스스로 선택한 멸망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문명 붕괴 중 하나인 앙코르 제국의 몰락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2세기 동남아시아 최강 제국이었던 크메르는 지금의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일부까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도 앙코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죠. 면적만 따지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었고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런던이나 파리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이 거대한 도시의 중심에는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앙코르와트 사원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높이 65m, 폭 200m가 넘는 이 건축물은 지금 봐도 압도적이거든요. 당시 기술로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조각만 해도 수천 개가 넘고 전체 길이를 합치면 무려 800m에 달하는 부조 벽화가 사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화 속 장면들, 전쟁터의 모습, 일상생활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새겨져 있어요. 특히 유명한 건 우유의 바다 휘젓기 장면인데 신들과 악마들이 거대한 뱀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모습이 수십 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죠. 이 하나의 장면을 완성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을 거예요. 장인들이 평생을 바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을 깎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제국이 15세기 중반쯤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앙코르라는 수도를 완전히 포기하고 남쪽으로 이동한 거죠. 100만 명이 살던 도시가 단 몇십 년 만에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떠났고 건물은 방치됐고 정글의 나무들이 사원 사이를 비집고 자라기 시작했어요.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이곳을 돌보지 않았고 19세기에 프랑스 탐험가가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앙코르와트는 그냥 정글 속 폐허로만 존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역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했고 최근에야 그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던 거예요. 가장 먼저 지목된 원인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앙코르 제국은 물 관리 시스템으로 유명했거든요. 거대한 저수지와 운하를 건설해서 건기와 우기의 물을 조절했죠. 바라이라고 부르는 인고호수만 해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서쪽 바라이는 길이가 8km, 폭이 2km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무려 5천만 세제곱미터예요. 이 물을 이용해서 논에 관계를 하고 마른 계절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앙코르는 1년에 쌀을 3번씩 수확할 수 있었고 이게 제국의 경제력을 떠받쳤죠. 1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물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운하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총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운하들이 도시 전체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물은 북쪽의 쿨렌산에서 흘러내려와 저수지에 모였다가 운하를 통해 도시 곳곳으로 분배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건설한 기술자들의 수학적, 공학적 지식은 정말 대단했어요. 경사를 정확히 계산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만들었고 수문을 설치해서 유량을 조절했죠. 어떤 운하는 폭이 15m가 넘었고 깊이도 4m나 됐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13세기 말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무 나이테와 호수 퇴적물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 동남아시아 전체가 극심한 기후 변화를 겪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몇십 년 동안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정상적인 우기와 건기의 리듬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가뭄이 오면 저수지에 물이 바닥나고 폭우가 쏟아지면 댐이 무너지고 운하가 범람했죠. 정교하게 설계된 물 관리 시스템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14세기 중반에는 특히 심각한 메가 가뭄이 찾아왔는데 이게 무려 30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해요.
논에 물을 댈 수 없으니 쌀 생산량이 급감했고 100만 명을 먹여 살리던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농민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 운하를 유지 보수하는 것도 어려워졌죠. 악순환이었던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에 엘니뇨 현상이 특히 심했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의 몬순 시스템을 완전히 교란시켰던 거예요.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않고 오지 말아야 할 때 폭우가 쏟아졌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인간이 만든 문제도 있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계속해서 거대한 사원을 짓고 물 시스템을 확장했거든요. 왕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죠. 앙코르 톰이라는 또 다른 거대 도시를 건설하고 바이온 사원 같은 걸작을 세웠습니다. 바이온 사원의 얼굴탑들은 정말 압도적이에요. 높이 20m가 넘는 탑 44개마다 사면에 거대한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총 168개의 얼굴이 사방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게 엄청난 노동력과 자원을 필요로 했어요. 돌을 캐고 나르고 깎고 쌓는데 수십만 명이 동원됐죠. 그 과정에서 주변 숲이 마구 베어졌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토양이 유실되기 시작했고 비가 오면 흙이 운하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점점 운하가 막히고 저수지가 메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글을 파괴하면서 만든 문명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른 거죠. 생태학자들이 계산한 바로는 앙코르 주변의 숲 80% 이상이 제국의 전성기에 사라졌다고 해요. 이렇게 대규모로 숲이 사라지면 지역 기후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습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토양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의 변화였어요. 앙코르 제국은 원래 힌두교 국가였습니다. 왕은 신의 화신으로 여겨졌고 거대한 사원들은 모두 힌두 신들을 위한 것이었죠. 앙코르 와트 자체가 비슈누 신에게 바쳐진 사원이었거든요. 왕은 데바라자, 신왕으로 불렸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해 일하는 게 종교적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13세기부터 상좌부 불교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힌두교와 달리 왕의 신성함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소함과 평등을 가르쳤죠. 이게 왕권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왕을 신처럼 떠받들지 않게 된 거예요. 거대한 사원을 짓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 강제 노역에 대한 저항도 커졌습니다. 제국의 구심점이 사라진 겁니다. 자야바르만 7세 같은 왕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도 권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종교가 바뀌면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흔들린 겁니다. 사원 건축에 쏟던 자원과 노동력을 다른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죠. 설상가상으로 외부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북쪽과 서쪽에서는 타이족의 공격이 계속됐거든요. 13세기부터 수코타이 왕국과 아유타야 왕국이 세력을 키우면서 크메르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14세기에는 여러 차례 앙코르가 침략을 받았고 1370년대에는 아예 수도가 점령당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물론 크메르 제국이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어요. 반격도 했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은 국력을 소진시켰습니다. 군사 비용이 늘어나면서 농업과 토목 사업에 쏟을 자원이 부족해졌고 이게 다시 물 시스템의 붕괴를 가속화시켰어요. 타이 왕국들은 전략도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점령보다는 변경 지역을 하나씩 잠식해 들어가는 방식을 썼거든요. 크메르의 속국들을 회유하고 무역로를 차단하고 경제적으로 압박했죠. 14세기 후반이 되면 크메르 제국의 영토는 전성기의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속국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갔고 세수가 급감했어요. 제국을 유지할 경제적 기반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15세기 중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1431년과 1441년 두 차례에 걸쳐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거든요. 이때 앙코르는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도시가 약탈당하고 불에 탔죠. 왕실 도서관이 불탔고 귀중한 기록들이 사라졌어요. 금으로 덮여있던 사원의 첨탑들이 약탈당했고 보물들이 아유타야로 실려갔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침략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미 물 시스템이 망가지고 농업 생산이 무너진 상태였으니까요. 100만 명을 먹여 살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왕실은 결국 결정을 내립니다. 앙코르를 포기하고 남쪽의 푸놈펜으로 천도하기로 한 거죠. 푸놈펜은 메콩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물 걱정이 없었고 무역로에도 가까웠습니다. 해상 무역이 점점 중요해지던 시기였거든요. 내륙 깊숙한 앙코르보다는
강하구에 가까운 푸놈펜이 훨씬 유리했던 거예요. 중국 상인들이 가져오는 도자기와 비단, 말레이 상인들이 가져오는 향신료, 이런 것들을 거래하려면 항구 도시가 필요했죠. 시대가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내륙 제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해상 무역 국가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천도 이후 앙코르는 급속도로 버려졌습니다. 귀족들과 관료들, 장인들이 모두 떠났죠. 100만 명의 도시가 몇십 년 만에 텅 비었어요. 물론 완전히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승려들과 주민들은 남아서 사원을 지켰죠. 앙코르와트 같은 주요 사원들은 불교 사원으로 개조되어 계속 사용됐고요. 하지만 도시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운하는 더 이상 관리되지 않았고 저수지는 메워졌어요. 도로는 풀로 뒤덮였고 건물 사이로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 거대한 도시를 집어삼켰죠. 흥미로운 건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 앙코르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설과 신화의 형태로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글 속에 신들이 세운 거대한 도시가 있다고 믿었죠. 가끔 사냥꾼이나 승려들이 돌로 된 거대한 구조물을 발견하고 경외감에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도시였는지, 얼마나 거대했는지는 잊혀져 갔어요. 19세기에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1860년 프랑스 식물학자 앙리 무오가 정글 속에서 앙코르와트를 재발견한 거죠. 그의 보고서가 유럽에 알려지면서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오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져요. 이집트나 그리스의 어떤 유적보다 장엄하며 로마의 건축물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요. 정글에 뒤덮인 채로도 그 웅장함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나무 뿌리가 돌담을 뚫뚫고 자라고 있었고 이끼와 덩굴이 조각상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여전했죠. 이후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발굴과 복원 작업을 시작합니다. 20세기 내내 이 작업은 계속됐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정글을 걷어내고 무너진 돌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끝이 없거든요. 특히 타프롬 사원 같은 경우는 아예 나무와 건물이 하나로 엉켜버려서 나무를 제거하면 건물이 무너질 지경이 됐습니다. 거대한 스펑나무의 뿌리가 사원 지붕을 뚫고 자라면서 돌과 완전히 융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나무를 그대로 둔 채 보존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과 인간 문명의 공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매료되고 사진가들은 이 독특한 풍경을 담으려고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죠. 앙코르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후 변화, 환경 파괴, 종교적 변화, 외부 침략, 경제 구조의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죠. 어떤 학자들은 이 중에서도 물 시스템의 붕괴가 결정타였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도 농업이 유지됐다면 버틸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어떤 학자들은 무역 패턴의 변화를 강조해요. 15세기는 동남아시아에서 해상 무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거든요. 내륙 도시인 앙코르는 이 새로운 경제 질서에 적응하지 못했고 해안에 가까운 도시들에게 밀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사회 구조의 경직성을 지적합니다. 크메르 제국은 너무나 중앙 집권적이었고 왕권의 모든 게 의존했거든요. 왕의 권위가 흔들리자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융통성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타이 왕국들은 좀 더 분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었죠. 아마 진실은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된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역사는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현대 과학기술은 앙코르의 비밀을 더 많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항공 레이저 스캔 기술인 라이다를 사용해서 정글 아래 숨겨진 구조물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최근 조사 결과 앙코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글 속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사원과 도로, 운하가 수없이 많아요. 도시의 실제 면적은 2,000제곱킬로미터가 넘을 거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죠. 이건 뉴욕시보다 큰 규모입니다. 12세기에 이런 거대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라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은 앙코르가 단순한 종교 도시가 아니라 복잡한 산업 도시였다는 겁니다. 도자기, 공방, 철 재련소, 직물 공장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됐거든요. 수천 채의 목조 가옥이 있었고 시장이 여러 곳에 있었어요. 완전히 살아 숨쉬는 대도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탱하던 물 시스템의 규모도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운하의 총 길이가 1,000km를 넘었고
크고 작은 저수지가 수백 개나 됐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건설하고 유지한 크메르인들의 조직력과 기술력은 정말 대단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앙코르의 몰락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지속 가능성일 겁니다. 크메르 제국은 자연을 정복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연의 보복을 받았죠. 숲을 베어내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기후가 변했을 때 그들의 시스템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적응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나요? 지구온난화, 산림 파괴, 물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앙코르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또 하나는 권력의 집중과 과시적 소비의 위험성입니다. 왕들이 경쟁적으로 거대한 사원을 지으면서 국가 자원을 낭비했고 이게 결국 제국의 몰락을 앞당겼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대신 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데 집중한 대가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필요 이상의 개발, 과시적인 건축물, 지속 불가능한 성장 추구 같은 것들 말이죠. 앙코르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오늘날 앙코르와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가 됐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오죠. 캄보디아 국기에도 앙코르와트의 실루엣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가적 상징이 됐고요. 관광 수입은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서 유적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돌 표면이 닳아 없어지고 무게 때문에 구조물이 침하되고 있어요.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앙코르와트의 좁은 계단을 오르내리니 당연한 결과죠.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비와 가뭄도 문제예요. 1000년 전 앙코르를 무너뜨렸던 그 위협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최근 몇 년간 우기의 강수량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건기는 더 길어졌어요. 돌 구조물들이 이런 극단적인 날씨 변화를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균열이 생기고 일부 건물은 붕괴 위험에 처해 있죠. 캄보디아 정부와 유네스코는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자니 경제적 손실이 크고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유적이 사라질 위험이 있어요. 앙코르의 이야기는 영원할 것 같던 문명도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곳이 단 몇십 년 만에 정글에 묻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증명하죠. 1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 있는 이 돌 사원들은 크메르인들의 기술과 예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아름다움은 제국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서 지금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거 아닐까요? 권력이나 영토는 사라지지만 문화와 예술은 남는다는 것 말이죠. 앙코르와트의 벽에 새겨진 조각들, 사원의 우아한 곡선들, 이 모든 게 수백 년 동안 정글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전쟁도, 약탈도, 시간의 무게도 이것들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정글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얻었죠. 해가 뜨면 사원의 첨탑 사이로 황금빛이 쏟아지고 해가 지면 돌 조각에 붉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비가 오면 이끼 덮인 돌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안개가 끼면 사원이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조화입니다. 정글에 삼켜진 제국 앙코르는 인간의 야망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대한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영원한 왕국을 꿈꿨지만 사라졌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예술과 건축은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후세에 무엇을 남길지, 권력과 과시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말이죠. 앙코르에 침묵하는 돌들 사이를 걸으며 우리는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폐허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일 겁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흥망성쇠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앙코르는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동시에 영감을 줍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인간의 창조력과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을 잃지 말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1000년 전 크메르인들이 남긴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